자, 그런데 얼마 전에 조별과제 팀장님께서 야, 이런 식으로 하려면 다 때려쳐라 라고 아주 책상을 한번 크게 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조별과제 팀장님보다 더 빌런 같은 팀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G캡과 F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F카스의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는 벨기에가 F카스와 G캡의 존재는 유럽의 통합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5년 5월 7일 브레이킹 디펜스의 기사인데요. 이 사람이 벨기에의 국방장관인데 F카스와 G캡의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유럽 통합에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비판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의 부제를 저는 믿었던 벨기에의 배신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벨기에 국방장관 테오 프랑켄이 애틀란틱 카운실 행사에서 유럽이 두 개의 별도 6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답답하다라고 자극적인 코멘트를 던졌어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현재 모두가 유럽 통합을 원하면서도 향후 40년간 가장 큰 방산 투자가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업에 유럽의 국가들이 나눠져서 동시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자체적으로 전투기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아무래도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항공기 제작 프로그램을 두 개씩이나 진행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켄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요. 이 두 프로그램을 각각 개발을 하잖아? 그러면 합산 500억 유로가 들어간다. 끼케야 수백 대밖에 팔리지 않을 기체에 그만한 투자를 하는 것이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건 엄청난 낭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벨기에가 이제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벨기에는 F카스의 옵저버 자격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연말까지 정식 참여에 대한 의사를 이제 밝혀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거든요. 자, 그런데 벨기에가 F카스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거 왠지 실패할 것 같은데? 벨기에 정계에서 F카스가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벨기에가 슬슬 밑밥을 이제 던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F카스가 수년간 큰 투자를 해야 하는 프로그램인 것은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벨기에는 갈 길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한 발짝 이렇게 살짝 빼는 이런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열받으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니네 이런 말 듣기 싫겠지만 그리고 나도 미안하지만 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포지션을 취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통수의 대가에게 오히려 통수를 날리려고 지금 이렇게 한쪽 소매를 이렇게 싹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벨기에가 자기네 이런 피해를 좀 줄이려고 F카스와 G캡의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들, 즉 F카스와 G캡이 통합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들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요, 1시즌의 막바지쯤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어버스의 CEO인 기욤 포리 역시 두 프로그램을 합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간단히 좀 전해드리면요. 이제 기욤 포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G캡이나 F카스를 뭘 만들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엇을 달성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양쪽에서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허송세월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뭔가 우리가 만들 게 명확해지면 만나서 협상을 하고 같이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 6세대라는 기체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지도 않은데 2030년 중반이라는 타겟을 잡고 기체를 개발하겠다. 이런 점들을 이제 저희가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로 현재 유럽이 진행하고 있는 G캡 그리고 F카스가 프로그램 진행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조별과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조별과제 팀장님께서 야, 이런 식으로 하려면 다 때려쳐 쳐라 라고 아주 책상을 한번 크게 쳤습니다. 예, 맞습니다. 프랑스의 다소 항공의 CEO 에릭 트라피에가 책상을 쳐도 아주 한번 크게 쳤죠.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해당 영상은요, 시즌2의 52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에릭 트라피에 다수의 CEO가 프랑스의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이제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F카스 진행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의원님들 그냥 혼자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두 놈들 데리고 일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일을 하는 건지 무한 달리기를 하는 건지 아주 그냥 계속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넋두리를 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럼 대표님 6세대 전투기 프랑스 혼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스항공 CEO 에릭 트라페이가 아유 이깟 전투기 개발하는데 프랑스 혼자 개발하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럽이 하나의 목표를 보고 모두가 이 똑같은 방향으로 달려도 지금 모자를 판에 서로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괜히 이 조별 과제를 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조별 과제 팀장님보다 더 빌런 같은 팀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벨기에입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벨기에가 이제 F카스에 참여할지 의사를 밝혀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 조별 과제에 참여하려고 했다면 이 조를 이루고 있는 팀원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좀 배려를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그냥 뒤통수를 때려버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영국의 GCAP 연례 보고서를 설명을 드리면서요. 지금 유럽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돈 그리고 인력입니다. 그래서 유로파이터 쪽도 유로파이터의 생산 라인을 유지를 하고 인력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사우디 같은 나라에 유로파이터를 팔아서 이 기간을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다소도 똑같아요. 다소가 경제적인 측면과 그리고 인력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라팔을 많이 팔아야지 이 자금과 인력들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벨기에가 뒤통수를 친 거예요. 라팔 대신에 F-35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11대를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프랑스가 이제 삔또가 나간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와 벨기에는 어느 정도 유대가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CEO가 벨기에가 F카스에 참여한 것을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별 과제가 완전 와해가 되고 지금 F학점을 맞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참 웃기죠. 이 뒤통수의 대가 프랑스의 뒤통수를 날린다는 벨기에.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뭐냐. 저는 딱 이걸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